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 시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목이 좀 약간 칼칼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목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좀 많이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천이장 목소리는 원래 저렇구나. 하여튼 고퀄리티의 보이스는 아니네요 요즘.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가 한때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워낙 주가가 바닥을 치고 횡보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1등 기업인데도 이 정도면은 뭐 다른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식 투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가가 이제 오르지도 않고, 상향도 아니고 계속 우하향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치고 아주 막 힘들어.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한번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보니까 그 코스피가 연말 연초를 이제 맞아가지고 산타랠리 중인데 그나마 산타랠리 중이에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가가 제자리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도 카카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FOMC 직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탄 후에 개미들의 매물이죠. 차익 매물의 하락세를 좀 이어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가는 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카오 주가 보니까 3.8% 내려서 5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4% 상승했죠. 약간 좀 아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그 4만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FOMC 효과로 5만원 중반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개미들은 이때다 싶어서 한 7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아직까지 여전히 뭐 사법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도 매도를 땡긴 것 같아요. 그 앞서서 그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총괄 대표가 막 구속되다 보니까 4만 원 선까지 깨진 바가 있는데 금감원은 그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가지고 주요 경영진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추가 기소 의견으로 넘겼더라고요.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미국 증권사 시버트 파이낸셜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 최종 무산된 것 역시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 탓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증권가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약세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카카오를 향한 눈높이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NH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7,000원에서 68,000원으로 메리츠는 55,000원에서 65,000원으로 각각 19.3%, 18.2% 올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카카오 주주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있으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를 반영을 해가지고 주식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에서 50억 대폭 완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앞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유탄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출신인 최 후보자가 그 배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24일 정치권하고 관가에 따르니까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취소됐고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그 채택 여부는 안개 속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최 후보자 임명에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 반발하고 나섭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대체로 해당 부처에 몸 담았던 관료 출신이 꿰차는 데다가 정치적 이슈도 적어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2013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이런 격상된 뒤에 그 취임한 6명의 부총리 가운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볼모로 반대만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도 있겠죠. 최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계기는 20일날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대주주 양도세 기존 완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였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그런 회사 지분율이 1%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대주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매매 차익의 한 22에서 33% 정도 이 주민세 포함이에요. 이걸 매깁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만 되면은 과세 대상자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고액 투자자들이 매물 폭탄을 던지다 보니 증시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예탁 결제원이 이제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과세 대상 대주주는 현재 13,368명에서 이제 4,161명으로 한 68.9% 줄어든다고 하네요. 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융투자소득세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의 그 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이에요. 분인데 현재 우선주가 21년 74,000원 고점이에요. 21년 74,000원의 고점의 매수 시작으로 이제 수량 모으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야, 그래도 74,000원이면 그렇게 비싸게 한 거네요. 비싼 건 아닌데 2년 동안 물타기 해가지고 23년 12월 말에 현재 평단가가 63,000원까지 내렸네요. 수량은 1146주. 우선주니까 그렇구나. 본주면은 참 좋았는데, 그렇죠? 우선주를 74,000원에서 현재 63,000원까지 거의 한 11,000원 되는데요. 11,000원 정도. 첫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23년 투에는 플러스 600이었는데, 첫해 1,000만원 손실이라 아직도 마이너스 400이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첫 해는 좋았어요. 근데 22년 때가 안 좋았어. 22년도 상당히 좀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400이라니까 이제 금방 복구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견뎌내 보십시오.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본주 갖고 있는 분들은 물타기 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선주도 좀 오를 건데 그에 반면에 본주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는 게 약하죠.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상승의 힘이 약해가지고 좀 참아야 할 겁니다. 좀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격대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가차없이 차익 실현해가지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힘냅시다. 힘내시고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언제까지 바닥만 기라는 법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